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되면은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나의 연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다.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가볍게 지나쳤던 연금 개혁의 한 파트였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방치하거나 이것을 놓아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이었었죠. 기초연금 인상에 그동안 반영됐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 것 같다. 네,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매년 적용됐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1%가 올라가지고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이게 반영돼서 굉장히 많은 폭이 올랐었죠. 네, 5.1% 작은 물가 상승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이었었죠. 보건복지부 차관이 물가 상승률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을 한번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 사례는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물가 상승률을 그동안 적용했던 걸 물가 상승률과 출산율과 기대 수명을 합산해서 적용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뉴스로 제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5.1% 올라가는 것이 아마 출산율이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이다. 3% 혹은 4% 이렇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14일 날이었었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요. 일본의 연금 개혁 과정 중에 보험료율을 인상시키고,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네, 이거를 지금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동 조정 장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을 좀 포함시켜서 좀 이 물가 상승률 적용을 좀 적게 다운시키겠구나.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19년 동안에요. 54%가 올랐다. 작년 대비 올해가 한국은 5.1%가 올랐죠. 그런데요, 일본은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소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받던 연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줄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도 없지만 플러스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서 19년 동안 54%가 올랐는데 일본은 감소가 됐었다. 네, 여기 보니까요. 한국 연금액은 2004년 이후에 19년간 54%가 올랐어요. 그런데요, 일본은 연금액이 2004년 이후에 18년 동안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같은 것이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후생연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54%가 올랐는데 일본은 이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라는 이 시스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놨는데요. 오히려 5.9%가 감소되었다는 거. 제가 여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소시키는 국가도 있구나. 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연금액을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는 특정한 개혁 방향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부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8일 배포한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이라는 보도를 보면은요,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1%가 올라서 105만 1,000원을 받게 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쭉 났었죠. 네, 이거는 기초연금도 적용되고요. 또 이 직역연금이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 공적연금에 적용돼서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19년 동안 54%가 올랐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네,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도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이 연금이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올랐고요. 부부 가구도 49만 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상향됐죠. 네, 공적연금은 전부 다 이 물가 상승률을 적용받는 거죠.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은요, 이 고물가 상황이 반영돼서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는 2004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안내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2004년에는 월 42만 6,480원을 받았는데 19년간 물가 상승률이 54% 반영이 돼서요, 올해는 65만 6,570원을 받는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서 19년 동안 54%가 올랐다. 그런데 일본은요, 2004년 이후에요, 18년 동안 5.9%가 감소되었어요. 아, 공적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구나. 여기에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일부 올라가는 폭이, 물가 상승률 적용 폭이 조금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했겠지만 마이너스로 오히려 감액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놀랐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자, 고물가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 국가 일본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 정부는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공적연금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될 수가 있구나. 저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연금 수급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일본 정부가 2004년 이후에 연금 개혁을 하면서요, 이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파탄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 이 바로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정부도 이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NHK는 연금 지급액은 3년 만에 인상되었지만 미래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 조치로 지급액 증가율은 물가나 임금 상승률보다 낮게 억제됐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는요, 2004년 이 고이즈미 내각 때 연금 개혁을 하면서 이 도입이 됐는데요. 세대 인구수, 평균 수명, 출산율이죠. 이런 사회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예요. 2022년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히려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층의 수입이 줄어서 노인들은 받는 연금을 깎였다라는 그러한 일본의 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연금액이 마이너스 감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과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을 이 합산하여 반영해서 어떤 공식을 만들겠죠. 네, 그것을 자동 조정 장치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일본이나 핀란드나 스웨덴 등 이 선진 국가는 이미 구축이 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물가 상승률, 출산율, 기대 수명 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도록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그냥 덜커덕 이 매크로 슬라이드 시스템을 갖고 와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금도 줄어들게 될 거, 오히려 감액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과연 자동 조정 장치의 이 수준을 어떻게 이 공식을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두 눈 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는요, 공적연금에 적용됩니다. 일본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동 조정 장치, 매크로 슬라이드 시스템 적용으로 연금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만들 거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 안정화에는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정 안정화가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줄여서 재정 안정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 일본의 기사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서나 또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자동 조정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연금 개혁이 잘못되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정부에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